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산업기획과 우수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농업인, 연구자,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의 일부 주제인 과일 소비 트렌드와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를 소개한 뒤 과일 소비 트렌드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과일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는 농업인의 영농이라든지 마케팅, 의사결정과 정책, R&D의 방향 설정 지원을 목표로 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2,300여 가구가 소비자 패널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500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는 소비자가 매일 농식품 구매 영수증을 가계부에 기록하거나 부착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인구 특성뿐만 아니라 농식품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산업 개념과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과 R&D 부서의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그리고 품목별 소비 유통 트렌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품목별 R&D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일 소비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 패널의 과일 구매 정보를 분석하여 과일 구매가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게 과일이 주는 이미지는 건강에 좋고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즉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장성이 미흡하고 섭취하기 번거롭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맛을 강화하고 저장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은 신선도, 맛, 건강 기능성 등 과일의 내부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관, 크기 등 외부 품질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과일 단가는 다른 농식품보다 비싸고 변동이 심하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선도, 저장성, 기능성 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과일 생산과 품종 개발은 이들 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1위는 사과, 2위는 복숭아, 3위는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과일 중에서는 체리, 망고, 바나나의 순으로 높은 반면 파인애플이라든지 오렌지, 키위 순으로 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는 수입 과일보다는 국산 과일을 더욱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과일 소비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구매하여 사나흘 정도를 보관하면서 매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과일을 구매한 즉시 먹는 일부 품목도 있지만 대체로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 먹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과일은 구매 시점부터 먹기 전까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하루 과일 먹는 양은 중소형 사과 1개의 분량 정도인 한 200에서 한 400g 정도로 응답하였습니다. 주로 과일은 간식이나 후식으로 소비되며 일부 수분이 많은 과일은 갈증이 날 때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원물 그대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일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는데 생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과일 가공식품에 관한 선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과일을 자주 먹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소비자가 과일을 자주 먹는 이유는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과일을 자주 먹지 않는 이유는 다른 먹을 것이 많아서였는데 간식이나 후식으로 먹는 다양한 농식품이 과일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과일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금액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일 연간 구매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간 구매액은 57만 원에서 2020년에는 50만 원 정도로 약 1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과일 구매액은 신선 농식품 구매액의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 구매 횟수도 과거 연간 64회에서 최근 49회로 23%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은 과일 품목별 구매액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배, 복숭아, 단감 등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은 감소하였는데 이들 과일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수박과 같이 부피가 큰 과일도 구매액이 줄었습니다. 반면 딸기, 블루베리 등 작은 크기로 먹기 편한 과일의 구매액이 증가하였으며 오렌지, 바나나, 체리 등 수입 과일 구매액은 국산 과일 구매액보다 적지만 꾸준히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일 구매가 감소한 이유가 과일 가격의 상승 때문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일 소매 가격은 과거 5년보다 오르긴 하였지만 소비자의 구매가 증가한 과일의 소매 가격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봤을 때 과일 가격 증가와 과일 구매 감소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산 과일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의 과일 구매도 품질 중심의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과일 구매는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구매 감소폭이 컸는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과일 구매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30대 이하는 딸기, 블루베리, 체리 등 당도가 높고 먹기 편한 과일의 구매액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은 감소하였습니다. 60대 이상은 30대 이하보다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은 많지만 최근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키위, 체리 등 수입 과일 구매액이 증가했지만 수박과 같은 부피가 있는 과일의 구매액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국산 과일의 소비를 전담하는 60대 이상은 이탈하고 국산 과일 소비가 낮은 30대가 진입하면 국산 과일의 소비 부진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하는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는 과일의 신선도와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적게 모이고 거주지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을 과일 구매 장소로 이용하였습니다. 과일의 온라인 구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 감귤 등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했던 품목은 최근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도, 참외, 수박 등은 최근 들어 온라인 구매가 늘었습니다. 특히 오렌지, 바나나, 망고, 체리 등 수입 과일의 온라인 구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 과일의 특징에 대해 품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산 과일의 품목별로 구매량이 변한 이유를 파악하고 어떤 특성을 선호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미래를 전망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최근 구매량이 늘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사과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건강에 유익하고 과거보다 맛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양한 과일과의 경합과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다른 과일이 서로 대체되면서 구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자는 진홍색을 띤 중소가로 당도가 높은 사과를 선호하였습니다. 반면 산도가 높고 크기가 큰 사과는 선호도가 미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사과 등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사과가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배입니다. 배는 구매량이 최근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배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건강에 유익하고 맛이 좋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양한 과일과의 경합과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같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종류가 늘어나고 다른 과일로 대체되면서 구매량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는 노란색을 띤 550 내지 700g의 중형과와 당도가 높은 배를 선호하였습니다.
반면 당도가 낮고 산도가 높은 소형과나 대형과는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앞으로 일정 수준의 당도를 유지하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많은 소비자는 배 재배에 사용된 과실 비대 촉진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과실 비대 촉진제를 사용한 배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구매하기는 꺼려진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먹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적었습니다. 대체로 과실 비대 촉진제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과실 비대 촉진제를 사용해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당도 등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최근 구매량이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복숭아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당도 품종을 중심으로 복숭아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복숭아 구매량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가격 상승과 다른 과일과의 경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복숭아 가격이 소폭 상승해 복숭아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복숭아는 달콤하고 가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감은 딱딱하고 아삭한 것과 과육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g 이상의 유무게 백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복숭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숭아는 구매 후 단시간 내 경도 등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저장성이 높고 구매 후에도 품질이 오래 유지되는 복숭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저장성이 높은 복숭아 품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품종별로 올바른 보관 방법의 전달도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최근 외국의 납작 복숭아에 대한 구매량이 높았으며 저장성을 갖추고 고당도의 먹기 편한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최근 구매량이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포도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되었고 먹기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도가 높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있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과일과의 경합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도를 먹을 때 씨와 껍질을 뱉어야 한다는 점도 구매량을 줄인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단맛이 강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씨가 없고 알이 캠벨 정도인 포도를 선호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샤인머스켓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산도가 있고 먹을 때 껍질과 씨를 뱉어야 하고 알 크기가 큰 포도는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향후에는 캠벨과 맛이 비슷하더라도 저장성이 높고 가즙이 많은 포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알이 너무 작거나 알 모양이 특이한 포도는 일시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귤입니다. 감귤의 구매량은 최근 늘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감귤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온주 밀감 외에도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 등 당도가 높은 망감류의 등장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과일과 경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감귤과 경합하는 다른 과일의 구매로 인해 감귤 구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자는 당 산비가 조화롭고 껍질이 얇은 감귤을 선호하였습니다. 감귤은 당도만 갖춘 것보다 적절한 신맛이 어우러진 것을 더욱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색이 짙지만 껍질이 얇은 것으로 선호하였습니다. 이는 신선함과 껍질이 벗기기 쉬운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과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맛, 편의성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단순히 크기만 큰 감귤은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단감입니다. 단감 구매량은 최근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단감은 다른 과일보다 구매액이 적은데 일부 중성 고객의 소량 구매는 유지되나 많은 소비자의 구매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단감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도가 높은
태추, 성서 등의 품종이 소비자의 관심을 얻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과일과의 경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출하되는 고당도 과일로 인해 단감의 구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자는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중형과의 단감을 선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단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정 기간 보관 후에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단감이 인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씨가 없거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단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고유의 색과 거리감은 푸른색의 단감은 소비자의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딸기입니다. 딸기 구매량은 최근 늘어났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딸기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됐고 구매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량 외에도 고당도 딸기 품종이 판매되면서 예전보다 맛이 좋아졌고 이를 소비자가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가격 상승과 보관 곤란 때문입니다. 고품질 프리미엄 딸기의 등장은 단가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보관 중에서 쉽게 물러진다는 점도 구매가 줄어든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소비자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고 아삭하며 중간 크기의 딸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딸기 품종 개발은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당도와 과즙감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딸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정 기간 보관 후에도 당도, 과즙,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딸기가 인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수박 구매량은 최근 줄었다는 소비자가 타 과일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수박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됐고 구매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흑빛 수박 등 품종 측면의 당도 향상과 비파괴 검사 등 유통 과정에서 당도 선별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소비자가 수박이 더욱 달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한 번에 전부 먹지 못하면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박은 다른 과일에 비해 부피가 크고 일정량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냉장 보관이 어렵다는 점에서 구매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박은 당도가 높고 아삭하면서 크기가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껍질이 얇아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박의 맛과 비슷한 수준을 갖추되 부수적 차원에서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결론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과일 소비가 늘어날지에 관해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과일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고 보존이 용이한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먹을 것들이 많아서라는 이유도 많았는데 다양한 농식품과의 경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는 과일 구매 시 당도, 품종, 생산지역 등 해당 과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장의 추천, 직원의 설명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를 원하므로 이제는 과일 판매 시 내부 품질 요인을 시각화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 장소에서도 당도, 제철 과일, 영양소, 기능성 등의 정보를 안내할 때 과일 구매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체나 편의점 등으로 과일 판매 장소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판매 시 과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일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는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과일을 희망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과 소비자에게 직접 물은 내용을 종합하면 미래의 과일 소비 핵심은 신선함과 저장성, 그리고 기능성으로 귀결됩니다. 한편 과일은 무조건 달아야 한다는 전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는 고당도의 과일을 선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버 세대나 당뇨 세대에서는 다소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뇨 위험군 1천만 명 시대에서 추후 과일은 고당도 중심의 과일과 당도보다는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과일로 소비가 양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비자에게 과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일 구매 시 소비자들은 세부적인 당도, 품종, 먹는 방법, 보관 방법 등과 같은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일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표 설정입니다. 아직까지 과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부진하지만 다양한 농식품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일 가공식품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색적인 상품보다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과일 가공식품을 대중화하여 과일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도에 대한 선호가 양분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당도가 다소 낮더라도 기능성이 우수한 과일은 실버 세대나 당뇨 세대의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일 생산, R&D가 당도 향상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즉, 고당도 과일 생산을 위한 기존 방식이 이제는 세분화된 소비자를 겨냥한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또한 홍보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는 국산 과일의 당도로 어필하는 것이 유효하지만 실버 세대나 당뇨 세대는 건강 기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시대에도 핵심은 과일의 품질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신선함이 오래가는 과일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에 이를 때까지의 골든타임에서 과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농업인분들이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판매 방식, 판매 전략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생산한 과일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부패되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 포장, 배송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시대에서 수단과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품질 향상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